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거래하는 상대방,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 이런 소리를 매일 증권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게 되면은 수급 분석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계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저런 분류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분류로만 알고 있죠. 이제 외국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금융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금융 투자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또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싸움에 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길 가능성이 크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길 가능성이 크겠죠. 오늘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저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금융 투자자 저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저런 분류를 만들어낸 애국자분들 덕분에 우리가 저런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저렇게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시장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만 저렇게 해서 봅니다. 외국 주식 시장은 거래원 정보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저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1997년 IMF 과정을 겪으면서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IMF가 지나는 과정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IMF라는 국가 좌초의 국가가 탈탈 털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애국자들이 있어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외국인들에 맞서서 적어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그런 애국자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런 애국자분 덕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496조 원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런 공공기관의 부채는 공식적인 우리 국가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넓은 의미에서 국가 부채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런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 부채로 공식적으로 떠안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런 부채를 공식적인 부채로 떠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 신용도에도 대외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떠안지 않고 어정쩡하게 계속 저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을 창출하는데 이루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내려갔다. 이런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기관의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만하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기관의 부채는 해마다 저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런 공공기관의 부채를 떠안으려 하고 있지 않고 계속 별도로 놔두고 있는데, 저 부채도 결과적으로 계속 나아가서 공공기관으로 남아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이 순차적으로 민영화되지 않을까,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가끔 뉴스를 보면 한국거래소도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신문지상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거래소가 민영화가 되어 가지고 외국 자본에게 뭐 팔려 나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 수급 분석 관련 자료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분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자료를 볼 수 있을 때 잘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 분석을 대체할 만한, 그리고 해외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뭐 언젠가는 결국 뭐 해외에서 어떤 제공되는 자료 쪽으로 우리나라도 민영화가 되어서 뭐 외국하고 똑같은 회사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자료가 제공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서 수급 분석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가지고 계속 현재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뭐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민영화가 되고 한국거래소 민영화가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수급 분석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제가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는 현재 뭐 자료는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를 분류한 것입니다. 키움증권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증권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키움증권 자료를 우리가 일람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느 증권사 가더라도. 투자자 구분에 대해서 거래소와 코스닥 그리고 파생상품은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파생상품은 취급하지 않으니까 거래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는 빠졌는데 외국인이 앞서 있겠죠. 외국인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또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증권과 선물, 투자 자문사의 고유 자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죠. 그 투자 자문사 쪽에서도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합니다. 인덱스 펀드를 많이 또 매수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선물과 어떤 현물과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는 국가 지자체, 국가 쪽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우체국에서 활발하게 프로그램 매매하고 있죠. 그리고 투신은 말 그대로 투자 신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투자 자문사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뭐 기타 금융 같은 경우는 뭐 거래 규모가 크지 않죠. 종금, 신금, 기타 법인인데 주 일로 보면은 뭐 정권 금융회사, 자금 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등이라 해서 연기금 사실 뭐 우리 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하죠. 연금과 기금이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에 보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라고 해서 주 3번에 보면은 이동화 전문회사,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로 기타 법인에서는 지금은 좀 예전에 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로 치면 그룹 관계사들이 기타 법인으로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기타 법인을 통해서 매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주의하게 살펴봐야 될 어떤 투자자들은 뭐 아무래도 금융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국가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투신과 사모펀드 쪽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신과 사모펀드 쪽과 많이 어떤 종목들이 겹칩니다.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팔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사게 되면 주식이 보유한 종목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보면은 자본시장감독국이라고 해서 자본시장 업무팀에서 매월 이렇게 외국인 정권 투자자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10월 15일 날 이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까지 외국인 정권 투자 동향에 대해서 집계를 해서 이제 10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됐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를 거치는 과정에 그래도 우리 한국을 생각하는 애국자 분들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투자자들을 분류를 해서 국가에도 제공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들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수탈이라면 좀 그러네요. 일단 한국을 공격할 때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를 하자. 뭐 이런 관점에서 일단 자료를 우리에게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우리 국가나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까발리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시차를 뭐 자료 집계라는 어떤 하나의 핑계를 대고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우리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사실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시간차가 나눈 자료들은 큰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또 늘 말씀드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적응을 하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시차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저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는데 현재 미국 돈이 뭐 많이 빠져나가는지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지 어느 나라 돈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현재 외국인 돈들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매매하는 것,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결과를 어느 정도 집계라는 핑계로 해서 시차를 두고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인들의 이렇게 돈을 보고서 지금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가 돈을 들고 들어오는지 어떤 국가들이 돈을 들고 나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다 먹고 살려고 하면 방법이 찾아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 지표에서 환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올려드렸던 환율 관련 동영상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환율을 보게 되면 이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외국에서 기업들이 뭐 돈을 가지고 뭐 한국으로 들어오면 환율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돈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경기에 따라서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 경기에 이런 영향들은 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죠. 그 어떤 뭐 추정치이기 때문에 대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잠시 보면 이런 식이죠. 자, 미국 시장에서 현재 어제 뭐 환율이 떨어졌다면 이렇게 위쪽이 달러고 아래쪽이 우리 한국 돈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위쪽이 이렇게 달러고 아래쪽이 한국 돈입니다. 보면은 최근에 달러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러고 있다.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료는 9월 30일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10월달 들어서 미국 돈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고 일본 돈은 뭐 10월 달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료는 9월 달까지 나오지만 우리는 환율을 통해서 일본 돈들이 대충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 돈, 중국 돈도 저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관련 자료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우리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은 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254조 9월 달까지 한국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은 42.6%예요. 반미 외치면서 미국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미국인들이 다 팔고 한국을 떠나버리면 우리 한국 망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망해요. 그래서 뭐 제가 친미 하라는 건 아니고 미국이 우리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자본시장에서도 굉장하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저 미국 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주식 투자 대가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많죠. 유럽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대가들 책을 쭉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장기 투자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대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장기 투자를 많이 해요. 미국 돈은 장기 투자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 단기 투자, 뭐 금융이 발달했다고 하면 그 단타가 는 나라입니다. 단타. 영국 금융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하죠. 영국 자본은 단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계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 유입이 되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보면 환율에서 볼 때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단타는 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미국도 단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장기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는 돈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룩셈부르크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저 케이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스마트머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더라 이 말이지. 어떤 기업에서 실적 발표가 뭐 있기 전에 기업의 실적이 뭐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그 이전에 어떻게 하는지 들어와 가지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또 그 기업에 악재가 생기게 되면 그 생기기 이전에 기가 막히게 그 외국인들은 돈을 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 스마트 머니라고 해서 너무 똑똑하게 잘 움직여서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정부에
조세 회피 지역 조사가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일어나라 어떤 조세 회피 지역에 있는 국가들 어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있나 살펴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조세 회피 지역에다가 가짜 회사를 만들어 놨고 쉽게 말하면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룩셈부르크에 회사를 만들고 외국인으로 가장해서 한국 들어와서 투자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머니가 아니고 조세 회피 지역에 투자된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부자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하던 못된 돈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룩셈부르크나 케이먼 제도 같은 곳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저쪽에서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면 단기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의 지표로 삼는다면 룩셈부르크나 케이먼 제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많이 건절되었지만 완벽하게 건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보면 저런 곳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 아니면 어떤 종목에 돈을 투입한다면 저 기업에 무슨 호재가 있겠구나, 아니면 우리 한국 시장이 조금 나아지려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룩셈부르크나 케이먼 제도에서 돈을 뺀다면 우리 한국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장기, 영국은 단기, 그리고 아일랜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단기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나 케이먼 제도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스마트 머니라고 해서 얍삽한 돈이 그동안 흘러 들어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완벽하게 건질됐다 보지 말고 대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나머지는 투자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대충 저런 나라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자료를 집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시장이, 우리 한국이 약탈되는 그 어려운 시점에도 우리 한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자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보는 저 투자자별 매수 주체 이런 자료들은 영원히 볼 수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다. 우리 한국 공기업 부채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한국 거래소도 민영화가 되게 되면 저런 자료 못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일단 저는 그에 대한 준비를 끝났고 이미 실전에서 서고 있다. 또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눠볼 수가 있다. 결론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주식 투자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 결과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네, 참고하십시오.